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며 지워졌던 기억의 빗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부보상 박달이었으나 동시에 세자빈 간견월이었습니다. 이강을 연모하는 여인이면서 동시에 왕실에 의해 가족을 잃은 피해자였죠. 홍란 행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기억이 돌아왔냐 물었을 때 나는 차마 그렇다 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은 기억이고 그니까 뭔지도 모르겠고 애써 투박한 사투리를 뱉어내며 혼란스러운 내면을 감추려 했죠. 지금 이 기억을 인정하는 순간 내 눈앞에 정인 이강은 원수의 아들이 되어버리니까요.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 앞에 나는 그저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한편 궁궐의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좌상 기만철의 압박은 이강의 숨통을 조여왔고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고 부패한 권력을 도려내기 위해선 누군가 더 큰 짐을 져야만 했죠. 이강은 사촌 동생인 진대군 이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입에 담기 힘든 잔혹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나도 전하도 몰아내고 네가 용상에 앉거라. 그것은 부탁이 아닌 강요였고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사랑하는 아우에게 떠넘겨야만 하는 형의 심정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형님을 노려보았습니다. 권력욕 하나 없이 살아온 그에게 반정을 일으켜 왕이 되라니요. 형님도 전하도 쫓아내고 용상에 앉으라고요? 이훈의 목소리가 배신감으로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강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단호했죠. 그 차가움이 이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형님은 지금 박다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합니다. 사랑을 위해 혈육에 정마저 이용하려는 이강의 모습에 이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제를 갈라놓는 비극의 서막이 그렇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는 파열음이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암살자 복장을 한 이윤에게 이강이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이윤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은 뺨보다 가슴이 더욱 욱신거렸기 때문입니다. 좌상 기만철이라는 거악 앞에서 서로를 할퀴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원통했습니다. 윤세돌 내관이 울먹이며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좌상 때문에 이게 다 뭡니까? 그의 절규 섞인 한탄이 두 사람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강과 이윤, 두 형제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이강의 철저한 계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모든 증오를 뒤집어쓰고 산화하려는 위험한 계획. 하지만 박다리의 기억이 돌아온 건 그의 계획에 없던 변수였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다리와 정치적 자살을 꿈꾸는 이강. 두 사람의 운명은 마치 폭풍 속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려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입히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더 큰 위협이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왕 이희가 아들 이강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늘 유약해 보였던 왕의 눈빛에 전에 없던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좌상은 무서운 자다. 반드시 빈궁을 해칠 것이야.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는 이강의 심장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아내를 잃고 허수아비 왕으로 살아야 했던 이희의 뼈저린 경험담이었으니까요. 좌상, 기만철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강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박다리의 목숨을 앗아가 세자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왕의 경고는 잔혹한 현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만철의 수하타기가 이끄는 관군들이 박다리의 가족이 머무는 곳을 거칠게 들이닥쳤습니다. 샅샅이 뒤져라 한 놈도 남김없이. 평화롭던 은신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다리의 부모와 홍란 행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기억을 잃은 딸을 위해 평생을 숨죽여 살아왔건만 끝내 과거의 망령이 그들의 턱 밑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칼날이 번뜩이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도망치셔야 합니다. 홍란은 박다리의 손을 잡고 피 맺힌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죽음뿐입니다. 다리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도망친다면 한양에 홀로 남을 이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부모님의 겁에 질린 눈을 보며 그녀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세자빈이라는 사실이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으니까요. 사랑을 택하면 가족이 죽고 가족을 택하면 사랑을 버려야 하는 잔인한 양자택일의 순간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다리는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내용은 간결하고도 명확했습니다. 떠나라. 그것이 너도 살고 세자도 사는 길이다. 왕이희는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비겁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인 도피를 명령한 것입니다. 다리는 왕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어명에 대한 복종이자 이강과의 인연을 끊겠다는 서글픈 다짐이었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그녀의 얼굴엔 체념을 넘어선 서늘한 결의가 감돌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강은 미친 듯이 말을 달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좌상의 마수가 뻗치기 전에 그녀를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계바늘은 언제나 야속하게만 돌아갑니다. 이강이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따스한 온기가 아닌 싸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텅 빈 마루를 맴돌며 이강의 늦은 도착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다리야. 이강의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이 머물던 흔적, 식지 않은 찻잔의 온기가 그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그녀와 가족들의 모습에 이강은 만견자실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홀로 떠나버린 것일까요? 배신감과 걱정이 뒤엉켜 이강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윤세돌이 뒤따라 들어와 난장판이 된 집안 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하, 이게 대체 이미 좌상의 손길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강은 다리의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했던가? 왕세자라는 자리가, 차기 권력이라는 힘이 사랑하는 여인 하나 지키지 못할 만큼 이토록 무력한 것이었단 말인가. 밀려오는 자괴감이 파도처럼 이강을 덮쳤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길 잃은 아이처럼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사실 이 도피는 이강만 모르는 비밀 연합작전이었습니다. 왕 이희와 이윤 그리고 홍란이 이강 몰래 꾸민 일이었죠. 이강이 알았다면 결코 보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들은 이강의 사랑이 때로는 무모한 고집이 되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식이 서로 달랐던 탓에 이강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세상 모두가 그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그는 꿈에도 모른 채 오직 자신의 부족함만을 탓하며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강은 떨리는 손으로 방 안을 더듬었습니다. 다리가 급하게 챙기지 못한 작은 소지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선물했던 꽃신이었습니다. 함께 꽃길만 걷자고 약속했던 그 증표가 덩그러니 남겨진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강은 꽃신을 품에 안고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꽃신의 얼룩진 눈물 자국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얼룩져 갔습니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찌르고 또 질렀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한 통의 서찰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리가 남기고 간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이강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서찰 안에 담긴 내용이 자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임을. 손이 덜덜 떨려와 봉투를 뜯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하얀 종이 위엔 익숙한 다리의 필체로 믿고 싶지 않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미러가 아닌 가장 잔인한 이별의 통보였습니다. 이강의 눈동자가 서찰을 읽어내려가며 점점 절망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제 가족들을 죽인 왕실도 저하도 싫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이강의 눈을 찔렀습니다. 기억을 찾은 그녀가 내린 결론은 왕실에 대한 사무친 증오였습니다. 저는 이젠 저하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은 이강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그 애틋했던 눈빛들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과거의 원한이 현재의 사랑을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가. 이강은 서찰을 구겨쥐며 무너져 내리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붓을 든 손을 수없이 떨었을 것입니다. 이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설픈 미련을 남겼다가는 이강이 끝까지 자신을 찾아다니다 좌상의 덫에 걸릴 테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일부러 가장 모진 말, 가장 아픈 말만을 골라 자신의 진심을 난도질했습니다. 싫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을 적어 내려가며 다리는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쓴 그 편지는 역설적이게도 이강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이강에게 왕실은 지켜야 할 집이었지만 다리에게 왕실은 가족의 무덤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좁혀질 수 없는 피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기 전에는 사랑으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강은 서찰을 든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연모라는 단어와 원수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 그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고 현실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텅 빈 집 마루에 걸터 앉은 이강은 다리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하나둘 떠올렸습니다. 지붕에서 떨어지던 그녀를 받은 날, 함께 국밥을 먹던 날, 서로의 영혼이 바뀌어 고생하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버린 것이냐? 허공에 흩어지는 그의 독백엔 원망보다 그리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주인을 잃은 꽃신과 사랑을 잃은 세자뿐이었습니다. 이강의 시간은 그곳에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언제까지나 슬퍼하고만 있을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 젖은 눈빛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리가 떠난 이유가 진심이든 거짓이든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은 단 하나, 좌상 김한철이었습니다. 이강은 구겨진 서찰을 품에 넣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떠나거라.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까지. 사랑을 잃은 사자의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되어 조정을 휩쓸 것입니다. 과연 이강은 다리를 되찾고 잔혹한 운명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